은퇴 후 친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충격적 이유. 인간관계를 망치는 말버릇 8가지.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모든 지혜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은퇴 후에 친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이, 설마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고요? 바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망치는 8가지 말버릇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아, 내가 그동안 이런 실수를 했구나 라고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이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노후 인간관계가 걸린 문제니까요. 물론 아주 잘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 잘 압니다. 은퇴 후에도 풍성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망치는 8가지 말버릇, 지금 바로 알아봅시다. 1. 수다쟁이의 함정.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주변에 말 많은 사람들 꼭 한두 분씩 있으시죠? 혹시 본인이 말이 많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물론 말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이 지루해하거나 피곤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듣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죠.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정말 필요할까?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자문해 보는 거죠. 이러면 불필요한 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혹시 상대방이 지루해하거나 불편해하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말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상대방의 표정, 몸짓, 눈빛 등을 잘 관찰해 보세요. 듣는 연습도 정말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으면 대화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을 덜 하게 되죠. 가끔은 침묵도 필요해요. 대화 중에 잠시 침묵이 흐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침묵을 불필요한 말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침묵 자체로도 의미 있는 소통이 될 수 있어요. 말의 품질에도 신경 써보세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짧지만 의미 있는 말 한마디가 장황한 설명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혹시 불안하거나 긴장했을 때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나요? 이럴 땐 잠시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감정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대화량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해요. 친한 친구와의 수다는 괜찮지만 공식적인 자리나 처음 만난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말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때로는 좋은 대답이 될 수 있어요.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3초 규칙을 적용해 보는 것도 좋아요.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3초 동안 참아보세요. 하나, 둘, 셋. 이 짧은 시간 동안 그 말이 정말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새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말을 줄인다고 해서 여러분의 매력이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아끼는 사람의 한마디는 더 큰 무게를 갖기 때문이죠. 소통은 말하는 것만큼이나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습관을 들이면 인간관계가 더욱 풍성해질 거예요. 우리도 이제 수다쟁이의 함정에서 벗어나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 독재자의 언어. 명령조로 말하지 마라. 혹시 주변에 명령조로 말하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그런 말투를 쓰고 있진 않으신지요? 사실 명령조로 말하는 것이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이런 말투를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거나 반발심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신의 말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혹시 이거 해, 저거 가져와 같은 표현을 자주 쓰고 계신가요? 이런 말들은 명령조에 해당합니다. 대신 이거 해주시겠어요? 예, 저거 좀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표현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도 잘 살펴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긴장한 표정을 짓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말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즉시 말투를 바꿔보세요. 또 중요한 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직급이 높다고 해서 명령조를 써도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가끔은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조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 해야 해 보다는 이걸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부탁이라는 말을 자주 써보세요. 보고서 작성해 라고 하는 대신 보고서 작성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지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명령하는 대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도 존중받는다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우리라는 표현을 써보세요. 넌 이걸 해야 해 보다는 우리 같이 이걸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 훨씬 부드럽게 들리겠죠. 말할 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는 습관도 중요해요. 명령조로 말하려는 순간 잠깐 멈춰서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투가 부드러워질 거예요. 또 하나 감사의 말을 잊지 마세요. 이거 해라고 한 후에 감사합니다 라고 덧붙이면 명령의 느낌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새 더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변화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명령조를 줄인다고 해서 여러분의 권위가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는 더 큰 신뢰와 존경을 얻게 만들기 때문이죠. 소통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명령조를 줄이고 배려하는 말투를 쓰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욱 좋아질 거예요. 3. 혀꼬인 말투. 너무 빠르거나 느리게 말하지 마라. 말을 할 때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리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하는 속도 때문에 답답함을 느껴보셨나요? 사실 말하는 속도는 의사소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빠르게 말하면 상대방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느리게 말하면 상대방이 지루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적절한 말하기 속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신의 말하기 속도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녹음을 해서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천천히 말해주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 말 속도가 빠른 편일 수 있습니다. 말할 때는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빠르게 말하는 분들은 호흡을 길게 가져가 보세요. 문장 사이에 잠깐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반대로 느리게 말하는 분들은 호흡을 조금 짧게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간을 찡그리거나 고개를 갸우뚱거린다면 그건 여러분의 말하기 속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즉시 속도를 조절해 보세요. 또 중요한 건 상황에 따라 말하기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때는 조금 천천히 말하고 덜 중요한 내용은 조금 빠르게 말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의도적으로 말하기 속도를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또는 조금 느리게 말해보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통해 자신의 말하기 속도를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간투사의 사용에도 주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면 말이 느려지고 끊기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을 줄이고 대신 잠깐 침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장하면 말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더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보일 수 있답니다. 만일 스스로 말하기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다 생각이 든다면 또는 그런 지적을 평소 받으셨다면 오늘부터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어느새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으니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말하기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면 여러분의 메시지가 더 잘 전달될 거예요. 또한 듣는 사람도 더 편안하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겠죠. 4. 귀먹은 노인의 고함. 부적절한 음량으로 말하지 마라. 혹시 주변에 항상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작은 소리로 말해서 상대가 알아듣기 힘들어 한 경험도 있을 겁니다. 말할 때 목소리 크기는 의사소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너무 큰 소리로 말하면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작은 소리로 말하면 상대방이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할 수 있죠. 우선 자신의 말하기 음량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녹음을 해서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혹시 목소리가 너무 크세요 또는 잘 안 들려요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 음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할 때는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조용한 장소에서는 목소리를 낮추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조금 더 크게 말하는 식으로 상황에 맞게 조절해 보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고함을 지르듯 말하는 건 피해야 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귀를 가리거나 뒤로 물러난다면 그건 여러분의 목소리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신호예요. 반대로 상대방이 계속 네? 라고 되묻는다면 목소리가 너무 작을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감정에 따라 음량이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흥분하거나 화가 났을 때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질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음량을 조절해 보세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면 오히려 더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답니다. 가끔은 의도적으로 음량을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평소보다 조금 크게 또는 조금 작게 말해보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통해 자신의 말하기 음량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청력에 문제가 있다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본인은 모르게 목소리가 커질 수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긴장하면 목소리가 작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차분하게 말하되 또렷하게 발음하면 작은 목소리로도 잘 들리게 말할 수 있답니다. 말하기 음량을 적절히 조절하면 여러분의 메시지가 더 잘 전달될 거예요. 또한 듣는 사람도 더 편안하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겠죠. 신뢰의 파괴자.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은 나쁘다라는 말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여전히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작은 거짓말로 시작됩니다. 늦잠 잤어요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약속을 깜빡했다거나 바빠서 못 갔어 라고 하면서 실은 가기 싫었던 경우.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문제는 이런 작은 거짓말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마치 눈덩이처럼 말이죠. 처음엔 작은 눈덩이였는데 굴러갈수록 점점 커져 결국 감당할 수 없는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까요? 곤란한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유야 어쨌든 거짓말의 결과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때로는 법적 문제까지 생길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들켰을 때의 그 찝찝한 기분.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 배신감. 그 느낌 정말 좋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항상 정직하기란 쉽지 않아요. 때로는 정직함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직함은 항상 최선의 선택입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사실 다 아는 내용이실 거예요. 잘못을 했다면 우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세요.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변명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한 정직함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 못 지킬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표현 방식을 바꿔보세요. 스스로에게 정직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부터 멈춰야 합니다.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직함은 여러분에게 존경과 신뢰를 가져다 줄 거예요. 신뢰는 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 애초에 거짓말로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완벽할 순 없어요.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의도치 않게 거짓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면 용기를 내어 사과하고 진실을 말하세요. 그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정직은 우리 삶의 기본 가치입니다. 정직한 삶을 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거예요. 작은 정직함이 모여 큰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6. 험담의 부메랑. 남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마라. 뒷담화라 부르는 험담은 마치 부메랑과 같습니다. 던진 사람에게 돌아오죠. 남에 대해 나쁜 말을 하면 결국 그 말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험담을 하게 됩니다. 질투나 시기심을 느낄 때,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고 싶을 때, 대화 주제가 필요할 때, 집단 소속감을 느끼고 싶을 때, 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을 때 등이죠. 하지만 이런 순간적인 감정 해소가 결국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험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험담의 대상이 알게 되면 관계가 깨질 수 있죠.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고 생산적인 일에 쓸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게다가 들킬까 봐 항상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험담을 멈출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험담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 이면의 감정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단점이 보일 때 그 사람의 장점도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공감을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험담이 시작되면 재빨리 다른 주제로 전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뒤에서 말하지 말고 당사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험담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다른 사람이 험담을 할 때 말이죠. 이럴 때는 동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라고 말하는 것조차 험담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어요. 대신 그래도 그 사람 이런 점은 좋더라 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면을 언급해 보세요. 또는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직접적으로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물론 험담을 완전히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할 가치는 충분히 있어요. 험담을 줄이면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자신의 평판이 좋아집니다. 또한 더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죠. 꼭 기억하세요. 험담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롭습니다. 대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거예요. 험담 대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보세요. 분명 주변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7. 우울의 전염병.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주변에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마치 전염병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주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안 돼, 못해, 불가능해 같은 말들이죠. 때로는 난 항상 실패해. 세상이 날 미워해. 모든 게 최악이야.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이 습관이 되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주변 환경까지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선 우리의 마음가짐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자주 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거든요. 또한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피하게 될 수 있어요. 누구나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니까요. 더 나아가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말을 줄일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말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하루 동안 얼마나 자주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난 못해 라는 말 대신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보는 거죠. 최악이야 라는 말 대신 지금은 어렵지만 곧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이런 습관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세요. 대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모든 일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합니다. 나쁜 점만 보지 말고 좋은 점도 함께 보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말도 긍정적으로 바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친절해지세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물론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선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무엇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밝아져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8. 말폭탄 살인마.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마라. 불필요한 말을 계속하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말폭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습관은 마치 살인마처럼 대화를 죽이고 관계를 해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될까요? 때로는 침묵이 불편해서 또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혹은 단순히 습관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불필요한 말들이 쌓이면 결국 우리의 관계와 신뢰를 해치게 돼요.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또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에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또한 정작 중요한 말을 해야 할 때 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갑자기 중요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평소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더 나아가 불필요한 말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시간까지 뺏게 됩니다. 업무 환경에서는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말을 줄일 수 있을까요? 먼저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지금 이 말을 해야 하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말하기에 집중하다 보면 듣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는데 오히려 잘 들을수록 불필요한 말을 줄일 수 있답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다 보면 정작 우리가 하려던 말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답니다. 말의 품질에 집중해 보세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짧지만 의미 있는 말 한마디가 장황한 설명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대화 상대와의 상황을 잘 파악하세요. 때와 장소,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쁘거나 피곤해 보인다면 굳이 말을 걸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일수다쟁이의 함정에서 언급한 3초 규칙도 적용해 보세요.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3초 동안 참아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 짧은 시간 동안 그 말이 정말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우리는 불안하거나 긴장했을 때 불필요한 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불필요한 말을 줄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될 거예요. 또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 더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의 질도 높아지고 우리 말의 가치도 올라가겠죠. 여러분 말은 은행 계좌와 같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할 때마다 그 가치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말만 신중하게 한다면 여러분의 말은 금과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효과적인 대화와 인간관계를 위한 8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잠깐 함께 정리해 볼까요? 수다쟁이의 함정.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독재자의 언어. 명령조로 말하지 마세요. 혀꼬인 말투. 너무 빠르거나 느리게 말하지 마세요. 귀먹은 노인의 고함. 부적절한 음량으로 말하지 마세요. 신뢰의 파괴자.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험담의 부메랑. 남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마세요. 우울의 전염병.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말폭탄 살인마.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마세요. 이 8가지 주제는 모두 우리의 일상 대화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이것들을 조심하고 개선한다면 우리의 대인관계와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8가지 말버릇 중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 모두 매일 조금씩 개선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거예요. 지금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좋은 친구들 그리고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복습하는 시간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더 많은 지혜와 인사이트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해 저희 100세 시대 모든 지혜 채널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평화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